마시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신 팁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팁인가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찬물을 한 잔씩 마시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찬물을 마셔보니까 저처럼 손발이 차거나 좀 대사가 떨어지거나 근육량이 적은 여성분들은 아침에 이제 찬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시는 게 몸에 이제 흡수율을 높이고 좀 더 수분의 섭취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거나 건조감을 느끼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보통 물을 한 잔씩 마시는 걸 권유드리는데 요새는 또 아침에 모닝커피라고 해서 네, 맞아요. 커피를 마시는 게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좀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밤 사이에도 호흡이나 땀을 통해서 계속 수분이 증발되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는 계속 수분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수분 섭취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경미한 탈수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을 마시고 차나 커피는 나중에 물을 섭취한 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 원장님, 아무래도 이게 몸에서 수분이 나가는 거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이 많이 나가는 경로가 제일 흔한 게 이제 땀으로 배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땀을 흘릴 때가 이제 운동을 할 때나 긴장을 할 때 이럴 때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이온 음료 얘기도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이온 음료 광고를 보면 스포츠맨들이 막 이렇게 달리기를 맞아요. 하다가 맞아요. 이온 네. 음료를 막 꼭 마시잖아요. 먹어야 될 것만 같아요. 네네.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땀 배출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 섭취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수분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근육에 이제 긴장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탈수 현상이 있을 때 근긴장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그 유연성과 민첩성이 증가해서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 수가 있어서요.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물을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챙겨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된다면은 이제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해서 분명히 엊그저께 좀 무리하게 운동을 했는데 어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근육 통증이 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분 섭취가 불량하면 그런 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할 때는 물이나 뭐 이온 음료도 좋고요. 항상 수분 섭취를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칼로리를 우리 세포가 소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면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일을 하려면 이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하게 드셔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갑자기 늙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경우가 가끔 있으실 그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만약 이 세포 사이에 있는 그 간질액들이 빠져나가면은 그 세포들이 쪼그라들면서 노화가 급진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충분하게 적절하게 해주신다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은 지금 안면부에 홍조가 오는 것을 주증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처럼 안면부가 붉어지는 증상 안면 홍조라고 하고요. 안면부에는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혈관이 확장된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면 홍조입니다. 이런 혈관 확장은 안면부에만 국한될 수도 있지만은 이분과 같이 갱년기 증상, 즉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기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면 홍조의 동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분처럼 이제 수면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잠이 들기가 힘들다거나 꿈을 많이 꾼다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저하돼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장애인데요.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더부룩한 느낌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을 보아도 좀 시원치 않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대변이 좀 물렀다가 딱딱했다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는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땀이 많이 나거나 혹은 땀이 좀 잘 안 나거나 혹은 어떤 특정 부위, 얼굴이나 뭐 손발, 특정 부위만 땀이 나거나 이런 이제 발한 작용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들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뭐 우울하거나 초조하거나 기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증상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증상들이 동반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면부 쪽의 증상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두경부의 이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뭐 뒷목이 뻣뻣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 증상으로는 이제 갱년기 안면 홍조의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마르면서 주름이 지거나 당기는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서 피부가 좀 비쳐 보이는, 피부가 얇아지면서 안에 혈관이 비쳐 보이는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어혈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서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좀 진해지는 그런 증상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안면 홍조의 동반 증상으로 보시고 안면 홍조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히 얼굴만 화끈거리는 게 아니라 수면부터 소화, 신경, 정신까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는 만큼 근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원장님, 그렇다면 일단은 안면 홍조 한 가지 양상으로 보긴 좀 어렵잖아요. 원인에 따라서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안면 홍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이 이제 온도에 의한 영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이제 온도로 인한 열성 안면 홍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은요, 우리가 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영향이라서 이제 계절적인 기온의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적인 열을 발생시키는 음식과 같은 그런 내부적인 영향,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온 같은 경우에는 열성이기 때문에 햇볕이 뜨거운 여름철,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 심해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때도 이런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더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오히려 열성 안면 홍조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추운 곳에서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이 혈관이 확장과 수축을 급격하게 반복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열성 안면 홍조가 유발되거나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기온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정 홍조인데요. 우리가 보통 긴장하거나 떨리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을 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체내의 열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이 겸해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좀 길어지고, 뭐 심리적인 치료나 그 심리 상담 혹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동반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신적인 감정 홍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열 조절력을 높이는 치료가 1차가 되겠지만, 그와 동반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치료도 병행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갱년기 안면 홍조인데요. 문의 주신 시청자님처럼 이제 갱년기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여성의 호르몬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변화와 또 그와 동반한 대사의 변화, 혈관 운동성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갱년기 안면 홍조의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작용,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쪽 하체 순환의 순환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서 비만이라는 것은 이제 대사가 떨어지고 운동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갱년기 여성이 이제 비만한 경우에 안면 홍조를 비롯한 갱년기 증상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순환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가 저하되는 점이 악화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에서는 유산소 운동과 같이 순환력을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하면은 이런 점들을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정겨운 원장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심해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화폐상 습진이라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폐상 습진은 다른 말로 동전 모양 습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형의 동전 모양 혹은 타원 모양으로 경계가 분명한 특징이 있어서 화폐상 습진으로 불리고요. 만성적이고 심한 가려움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 붉어지면서 융기된 구진과 수수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아직 특별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자극성 물질과의 접촉이라던가 금속 알러지 같은 각종 알러지 반응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혹은 태열이나 기타 습진성 피부 질환과 연관성이 밝혀져 있고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기타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폐상 습진은 이 특징적인 모양으로 인해서 그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지만은 감별해야 할 질병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은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진전된 형태인 이제 감염성 농가진도 화폐상 습진과 같이 동전 모양의 병변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농가진의 경우에는 이제 2차적으로 생성되는 가피가 좀 더 두껍고 노란색을 띠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선도 유사한 형태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건선은 은백색의 얇은 각질층을 형성하는 특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쾌분화 현상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징적인 감별점이 있어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부백선이 굉장히 유사한 모양을 띠는데요. 체부백선은 진균 감염으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진균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고 반드시 구별이 돼야 하는 질환입니다. 체부백선의 경우에는 이제 환부의 중심부 경우에는 이제 정상 피부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 경계진 원형 경계에만 뚜렷이 병변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겨울철에 이제 습진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 장시기간의 목욕과 뜨거운 물 사용을 금해야 하고요. 또 세정력이 너무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세정력이 약한 거를 사용해야 되고 보습을 적절하게 해줘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니트라던가 모직 같은 옷감을 많이 입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에 면으로 된 옷이나 속옷을 받쳐서 입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습도가 매우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활용한다던가 히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던가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2차 감염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긁게 되면 2차 감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렵기 시작하면 긁지 않는 게 매우 어려운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한방 연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운고인데요. 자운고는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서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항염증 작용을 해서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 만성 습진에 매우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운고는 이런 다양한 적응증을 갖고 있어서 피부가 거칠어졌을 때나 아토피 피부염, 건선, 또 습진뿐만 아니라 티눈이나 사마귀, 또 여름철 땀띠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운고가 어떻게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운고에 들어가는 약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운고에는 크게 4가지 당귀, 자초, 호마인, 마취연이 들어갑니다. 요새 나오는 자운고 제형은 다양해서 여기에 금은화나 기타 황금이라던가 연교나 여러 가지 피부 염증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첨가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당귀 같은 경우에는 활혈 지통하는 작용 때문에 혈류를 좋게 해서 피부 보습력과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또 자초가 중요한 약재인데요. 자초 혹은 자근이라고 불리는 이 약재는요, 양열, 활혈하고 청열 해독해서 항염증 작용을 높이고 혈류를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운고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피부 염증 질환에 도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한의사 정겨운이었습니다.